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편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오후 4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정책, 의대 2,000명 증원은 결국 파탄나고 말았죠.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었고 의료계와의 협의도 없었다라는 점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그렇다면 필요한 의사 수가 얼마인지 한번 과학적으로 산출해보자 라고 하면서 지난 8월부터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위원회가 올해 안에 활동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결론을 벌써 내겠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든 현재 상태로는 누구도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 위원회가 가진 태생적 한계 때문에 오늘 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동아일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런 사설을 썼습니다. 제목 보시면 의사추계위원회 과반이 의료계 추천인데 결과 수용 못한다니, 자, 딱 봐도 의료계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추계위원회는 저런 식의 여론몰이의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제목만 보면 의료계가 비판받아 마땅한 사안으로 보이죠. 제목 그대로 현재 의사추계위원회는 위원 15명 중에 8명이 의료계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원회에서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낼 모양입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지금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사 너희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낸 결론인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냐?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 비판이 타당한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현재 이 의사인력추계위원회 이 구성 자체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그 결론을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무엇이 문제인지 좀 더 살펴보기 전에 현재의 상태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설 2대목 정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최대 18,7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잠정적인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당초 추계위는 22일까지 진행한 11차례 회의를 끝으로 이 같은 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 1,498명인데 전체 의료 이용량,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하면 최소 14,435명에서 최대 18,739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추계 결과는 8월 출범한 추계위 전원이 합의한 모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과소 반영되었다며 다시 추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과거 진료 자료, 의사 근무 일수 등 기존에 합의했던 변수에 대해서조차 이견을 보인다고 한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의료계가 굉장히 불통 집단으로 보이죠. 자, 지금부터 왜 의료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 의사수급추계위원회가 왜 태생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옆나라 일본에 아주 훌륭한 모델이 있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활동했었던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후생노동성 산하이긴 하지만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후생노동성은 거의 백업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후생노동성이 받아들이고 이게 일본 내각이 최종적으로 승인했었죠.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되었던 의사수급분과회 16명의 위원으로 출발했었는데 그 위원회 면면을 보면은 16명 중에 12명이 의사입니다. 그것도 의사 면허만 소지하고 환자를 안 본 의사들이 아니라 철저히 현장에서 활동했었던 임상 의사들이 12명, 80%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지금 임상의사가
지금 15명 중에 딱 1명입니다. 즉 의료 현장을 경험해 본 이 의료 현장을 아는 의사가 딱 1명뿐이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건 더 문제입니다. 자, 먼저 현재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명단 한번 쭉 보실까요? 자, 16명의 명단인데 참 오른쪽 보시면 추천 단체 기관이 나옵니다. 보시면 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부터 시작해서 대한의사협회 등등 의료계가 추천한 위원이 무려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의료계가 아무리 추천을 한들 지금 저기에 임상의사는 문석균이라는 중앙대 의대에서 이비인후과 전공하시는 의사는 딱 1명뿐이라는 현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의료계는 왜 의사들을 추천하지 않고 저런 인사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또 가장 황당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수급추계위원회 근거가 되는 법률 한번 보실까요? 자,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 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경제학, 보건학, 통계학, 인구학 등 수급 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자, 여기서부터 정말 황당하죠. 2번 인력 정책 또는 인력 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연구 실적이 풍부한 사람. 3번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 조건에서 정말 황당한데 의사 면허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이 있는 임상의사가 들어가야 할 위원회에 지금 경제학 전공, 보건학 전공, 인구학, 통계학 전공자가 들어간다? 이게 뭔가 이 추계 모델링을 어떻게 해서 이 분석,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고 통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현장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변수에 반영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들이 골고루, 그것도 과별로, 지역별로, 또는 그 의사가 개원의냐, 의대 교수냐, 아니면 월급 받는 의사냐, 이런 정말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의사들, 정말 여러 현장을 경험해 본 의사들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추계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추계, 미래한 어떤 변수를 어떤 모델링으로 이걸 분석해서 어떻게 추계할 것이냐, 그 방법론에만 지금 천착해가지고 이런 경제학 전공자, 통계학 전공자를 이 위원회로 둔다? 이게 한계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니, 의료 현장을 가장 잘 반영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 자, 먼저 의사의 어떤 생산량, 의사의 어떤 노동이, 의사가 어떤 식으로 노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현장에서 이게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알려면 의사가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되죠. 자, 의사가 하루 종일 어떤 환자를 보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연구에 매진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외에 행정 처리에 매달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과별로 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냐, 의대 교수냐에 따라 이 역할, 내용, 업무 강도 다 다르죠. 이걸 정확히 반영해야 제대로 된 변수를 만들 수 있고, 그걸 취합해서 이걸 모델링을 하고 추계 어떤 모델을 만드는 건, 이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의료 현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여기서부터 엉터리. 자,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 추천 위원이 뭐 8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의료계가 아무리 추천하려고 해도 지금 법이 이딴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 임상의사를 추천해야 되는데 임상의사 중에 어떤 사람이 경제학까지 전공하고 보건학, 통계 이걸 전공한 의사 면허 소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추천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저는 의사협회도 참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으면 처음부터 구성할 때부터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문제점을 지적했어야죠. 그러면 현재 어떤 추계위원회는 어떤 헤드로 두고 산하에 뭔가 의료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분과를, 자문기구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말 철저히 의료 현장을 제대로 담은 변수들을 다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자, 이런 어떤 건의를 했었어야죠. 자, 이뿐 아니라 지금 임상의사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이 편향성이 너무나 심하다라는 거죠. 지금 15명 중에, 아니, 연세 특정 대학 출신이 거의 5명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세대 출신만 지금 5명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병원 경영을 해본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사이면서 병원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는 딱 1명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차병원. 게다가 지금 이 의사 수급 추계,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이죠. 왜냐하면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그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정부 출연기관, 무슨 KDI, 보건사회연구원, 정부기관 출신, 여기에 몸담고 있는 연구원이 위원으로 2명, 3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색 맞추기식 탁상공론위원회 아무리 많이 운영해 본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낸들, 네, 이거는 수용할 수 없다. 자, 이런 태생적인 한계, 저는 대체 법을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의협에서는 이런 거부터 문제점, 이 법 개정부터 해야죠.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장을 반영하는 것, 여기서부터 완전히 틀려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위원회가 어떤 여론몰이의 근거로 그냥 이용되고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아니, 형식적으로 우리는 의료계와 협의했어. 그리고 이 위원회가 의료계 추천 사람들이 과반 이상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의료계는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의 저런 동아일보 사설 같은 여론몰이의 그냥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참 복지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참 이렇습니다. 너무나 탁상공론 그 자체죠. 자, 그래서 추계위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 현장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구조인가, 여기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문제네요. 감사합니다.